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애니플러스 주식 분석 리포트입니다. 2025년 7월 7일자 자료니까 아주 최신 정보들이죠. 네, 최신 뉴스부터 실적, 증권사 분석,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귀멸의 칼날 이야기까지 다 담겨 있네요. 자, 여기서 당신께 정말 필요한 정보, 그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특히 최근 실적이 엄청 좋아서 기대감이 높은데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애니플러스가 이제 단순히 애니메이션 유통만 하는 회사가 아니죠. 그 자체 OTT 플랫폼 라프텔도 있고 또 애니맥스 채널도 직접 운영하고요. 심지어 드라마 제작까지 사업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 주요 애니메이션 판권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확보했다는 건 시장에서 입지가 아주 탄탄하다는 거죠. 와, 70에서 80%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2024년에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면서요. 근데 2025년 1분기에 또 매출 293억 원, 영업이익 52억 원으로 기록을 경신했다고요. 이야,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성장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성장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신한증권이나 SK증권 같은 곳에서는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7,000원에서 8,300원 사이로 제시했어요. 현재 주가가 4,930원 정도니까 이걸 생각하면 꽤 높은 상승 여력을 보고 있다는 거죠. 회사가 2025년 가이던스로 매출 1,600억 원, 영업이익 350억 원을 제시했던데 그럼 증권사들은 이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8월에 개봉 예정인 귀멸의 탈날 무한송편 극장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애니플러스가 이 시리즈 국내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매출 비중이 평소에 한 20% 정도인데 극장판 개봉 시기에는 이게 30% 이상으로 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한 9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PER 9배요? 보통 비슷한 IP 유통기업들 평균이 10배에서 15배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좀 낮아 보이네요.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상태일까요? 네,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아마 시장이 아직 그 귀멸의 칼날이라는 아주 강력한 한방,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라프텔 같은 플랫폼 자체가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IP들로도 계속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주가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겠죠. 이 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채워질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귀멸의 칼날 말고도 라프텔 가입자가 벌써 600만 명 넘었다는 소식도 있고 또 자회사 합병해서 경영 효율성 높인 거 그리고 75억 원 규모 전환사채 소각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전환사채 소각은 주주들한테는 되게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전환사채 소각은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물량 부담을 없앤 거니까요.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을 줄여준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역시 귀멸의 칼날 모멘텀이랑 실적 개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플랫폼 성장, 시장 지배력 강화, 또 IP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데요. 근데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당신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그런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귀멸의 칼날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경쟁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그런 우려는 없나요? 아, 정확합니다.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핵심 IP, 지금으로서는 귀멸의 칼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라프텔이 잘 크고는 있지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이나 웨이브, 티빙 같은 국내 OTT들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거고요. 인기 IP를 확보하려면 판권료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잠재적이긴 하지만 한일 관계 같은 변수도 아예 무시할 순 없고요. 네, 오늘 애니플러스의 성장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현재 가치 평가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들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매력적인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날이라는 확실한 흥행 카드가 있고 또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기대되고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매력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시각도 이걸 뒷받침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은 투자 결정을 위한 어떤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요.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사고 팔지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정보를 참고하시든 결국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점, 이건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좀 더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이라든지 전략, 그러니까 실전 트레이딩에 대한 팁 같은 게 궁금하시다면요. 정우영의 진짜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오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애니플러스는 과연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엄청난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서 다른 IP들로도 계속해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